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KBS 뭐 MBC 정상화하려는 분들 또는 시민 단체 이쪽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언론은 민노총 언론 노조, 또 시민 단체는 또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제 정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MBC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MBC 같은 경우는 KBS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는 시청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지금 조국과 민족의 안영준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사장을 비호하기 몸과 위해서 마음을 바쳐 권태선 충성을 이사장이 다할 것을 사장 굳게 선임 다짐합니다. 과정부터 쉽게 하면 맞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말씀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사실 뭐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게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이 방송사가 과연 공영방송사 맞나? 그거부터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영방송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정말 지금 안영준, 권태선 체제를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그냥 상업방송을 하세요. 상업방송을 하면 되지 왜 자기들이 공영방송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을 우롱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이번에 뭐 증거 교사인가 그 혐의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거 MBC 보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KBS가 그 창원 간첩단 사건 보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좀 불리한 뉴스가 있으면 보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안영준 사장이 얼마 전에 뭐 MBC가 뭐 공산당 뭐 선전 매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MBC 제3노조가 공산당 선전 매체는 아닌데 민주당 기관지는 맞다 뭐 이런 성명을 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송사가 국민을 위한다고 위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송사에 왜 우리 국민들의 공적 자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응? 폐방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차없이. 그래서 오늘 이제 MBC 정상화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아침에 한 10시쯤 와서 둘러봤거든요. 여기 완전 MBC 왕국이더라고요. 뭐 몰도 있고 저기 제가 주차장도 저기 세워놓고 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파크 M이더라고요. 그 MBC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같은 자산이 많은 공적인 방송사가 국민들의 어떤 컨트롤, 국민들의 여론의 아랑곳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서 자기들이란 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마음대로 할 바에는 그냥 민노총 방송사를 차리라고. 왜 여기 와가지고 MBC를 옷은 MBC 옷 입고 실제 안에 있는 건 민노총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건물도 이거 최근에 져가지고 완전히 캐슬입니다. 캐슬. KBS는 지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멍이 많아요, 사실은. 밖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도 방음 차단도 잘 안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아유 국민들 너희들은 떠들어라.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간다. 그 민노총 왕국인 거죠. 이런 방송사를 민노총 세력의 소나기에 놀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 민노총 왕국 체제를 깨트려 줘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늘 하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안영준 사장 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장 될 때부터 문제입니다. 원래 진보를 가장한 이 좌파 세력들이 절차 무시하는 거 잘하잖아요. 절차 잘 무시하잖아요. 그죠? 절차 이런 거 7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KBS 사장 몰아내고 강규영 이사 몰아내고 할 때 MBC 여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KBS 앵커들 고별 방송 못하고 나갔다고 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MBC 제3노조 그 성명을 이렇게
그냥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할 때는 언론 자유고 남들이 간섭을 하면 언론 탄압한다 이렇게 하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지금 오늘 일제히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사설에서 땡년 뉴스 하나 이러잖아요. KBS에 대해서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 이틀 만에 대규모로 발령을 내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 뭐 구조조정도 시사하고 뭐 가짜 방송이나 이런 거 내는 사람 PD나 기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 책임은 더 중요한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후진국으로 가면은 권력기관이 힘이 세니까 언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죠. 우리도 대한민국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권력의 힘이 세면 언론 자유를 좀 옹호를 해주죠. 국민들이 조금 뭐 잘못해도 눈도 감아주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 책임이 더 중요한데 과연 MBC라는 방송사가 언론사의 책임을 다 하는 방송사입니까? 그 쓰리빠 씨는 기자 오늘 어디 갔지? 그 상 받았던데 걔는. 그게 과연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언론 책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송사라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 그 영국 BBC, 일본 NHK, 호주 ABC, 뭐 프랑스 FT, 독일 ARD 할 것 없이 그런 방송사에 소위 말해서 수상이나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주머니에 손구지를 넣고 쓰리빠 신고 나와가지고 방송합니까? 그게 지금 민노총이 장악했다고 비판받는 MBC의 수준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뭐 정수장학회나 박문진 이런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이런 기관 다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민영화해라 이 말입니다. 사주가 있으면 책임성을 명확하게 가져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MBC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다도 안 되니까. KBS도 오직 했으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나왔겠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근데 박민 사장이 딱 잡자마자 이틀 만에 그냥 대규모로 인사 발령 내고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사고를 못 치도록, 장난 못 치도록 막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겨울 시즌이어서 조금 저도 좀 염려는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5월 30일이어서 춥진 않았는데 여름에 뭐 폭우 내리고 이런 거는 뭐 땡볕 뛰는 거는 뭐 부채 불고 이러면 되는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MBC 정상화 투쟁이 이제 겨울 시즌을 맞아서 시작이 되는데 조금 마음도 좀 아프고 염려는 되지만 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오겠죠. 지금 KBS 안에 저 외벽에 이렇게 쌓여있는 조화라든지 화환들은 이제 곧 철거하신다고 해요. 이제 박민 사장이 시작을 했으니까,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옮길까? 올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께서 딱 이렇게 망우경 들고 돋보기 들고 MBC 딱 보고 있으면은 못 버팁니다. 왠지 아세요? 일반 민영 회사는 이 시위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와도 사주가 개인 거기 때문에 야 그대로 가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개인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몰려오시면은 뭐 천하의 민노총이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MBC는 주 수입이 광고잖아요. KBS처럼 수신료가 아니고, KBS는 1조 5천억 중에 7천억이 수신료지만 이 회사는 광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MBC에 광고 주는 회사는 전부 불매운동 하겠다고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MBC 광고가 하루 뭐 1년 MBC 매출액이 1년에 한 1조 가량은 될 것 같은데 광고 수주액이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MBC에 광고 주는 회사들은 다 우리가 불매운동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MBC 지금 이 대목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방송을 MBC 직원들도 보시겠죠? 저는 이 MBC 안에 있는 한 1,500명 직원을 두 가지 세력으로 분류해서 봅니다. 민노총이 있어야 먹고 사는 자들, 민노총이 없어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평범한 직원들, 이게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얘가 민노총 본산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본산입니다. KBS보다는 더. 여기에 민노총이 있어야 먹고 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들하고 평범하게 뭐 민노총 노조 가입 안 하면 회사 생활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더 많을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MBC 정상화 그 투쟁의 핵심은 민노총이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을 분리시켜내야 돼요. 여기 평범하게 일하는 MBC 직원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자기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안에는. 그런데 민노총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가지고 MBC라는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 세력을 대다수 MBC 건전한 MBC 직원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KBS 같은 경우 박민 사장이 되고 나서 그 작업 바로 들어가잖아요. 인사 내면 됩니다. 인사. 그래서 뭐 저기 그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낸다든지. 왜? 제작 부서로 발령 내놨더니 맨날 불공정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공영방송에 마이크를 맡기냐고. 어떻게 공영방송에 큐시트를 짜는 프로듀싱하는 자리에 앉힐 수 있냐고. 맨날 시청자들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하는 아나운서를 맡길 수 있냐고. 공영방송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스피커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BC 안에는 본사에 한 1,500명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민노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돼봤자 한 200명 될 거예요. 200명. 걔들하고 나머지 한 1,300명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왜? MBC라는 회사도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민노총 세력들이 워낙 깡패같이 해대니까 막 책상 드러내고 우리 여기 오늘 나오실지 모르지 오정환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도본부장을 했는데 쟤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가운데다가 책상 딱 앉혀놓고 전화기 하나 놓고 나머지는 다 뺑 둘러싸서 하루 종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KBS도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이게 훨씬 악질입니다 여기가. 시청자 여러분, 훨씬 민노총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 훨씬 악질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자들을 대부분 선량한 MBC 직원들하고 분리해내는 작업이 MBC 정상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MBC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KBS 성재훈 부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으로 발령했다. 연수원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수원은 교육하는 데입니다. 예. 교육하는 곳이니까 가서 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발령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아까 어디 단톡방을 보니까 전 KBS 선배 직원이 울릉도 보내야 되는데 너무 편한 데 보낸 거 아니냐 이런데, 그건 또 울릉도 통신소나 울릉 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또 폄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 관리팀 같은 데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우리 이 소위 말해서 건전한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홍위병이 아니잖아요. 홍위병들은 그러죠. 기자로 들어왔는데 주차 관리하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자 직군,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가 이렇습니다. 기자, PD, 아나운서 특히 들어오면 그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공통 직군으로 보내면 돼요. 공통 직군은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재 개발원 같은 연수원에 보내가지고 강의 준비나 이런 걸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되죠. 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도를 한다고 안 하고 진실 보도를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정의로운 보도. 세상에 정의로운 보도가 어디 있어,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이. 그 정의라는 걸 누가 판정을 하냐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데. 잘못 대입했죠. 사실만 보도하라고. 1+1은 2라는 그 사실만 보도하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여기도 정의로운 보도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많겠죠. 한 200명 될 거야. 200명. 그 200명을 분리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대다수 MBC 직원들은 또 이 사장이 바뀌고 하면 또 일 잘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200명이 민노총 세력을 딱 형성해가지고 이걸 딱 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KBS는 2,500명 중에서 몇 명으로 보세요? 거기는 제가 볼 때 한 50명. 그밖에 안 한 돼요. 50명 봅니다. 그 민노총 세력 중에 한 50명. 지금 그 KBS 같은 경우는 연말에 민노총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후보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오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나는 뭐 저 그렇게 뭐 너무 폄하하진 않습니다. 저도 옛날 뭐 KBS 1노조에서 뭐 지부장도 하고 정책실장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노조운동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직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조직을 볼모로 삼아가 쪽쪽 꿀단지 빨아먹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막 편파 방송해대고 그럼 노조 할 필요 없어요. 밖에 나와서 정치 운동해야지. 저 뭐 어디 뭐 좌파 정당에 가든지, 정의당을 가든지, 뭐 민주당을 가든지, 뭐 또 있잖아, 뭐 경기 동부연합 이런 데 가라고. 그런 데 가서 왜 방송사에 앉아가지고 고액의 연봉 받으면서 국민들이 준 고액의 연봉 받으면서 그 장난을 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열받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 지적하면 또 뭐라는 줄 압니까? 아, 언론 탄압한다고. 응? 지금 한겨레하고 경향이 오늘부터 뭐 땡윤 방송 뭐 하지 말라고 쉽게 하면 좌판을 깔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은요, 시청자 여러분, 4, 50년 전에 갇혀삽니다. 우리 옛날에 땡전 뉴스라고 그런 말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4,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땡전 뉴스라고. 그때는 텔레비 틀면 사실은 1번이 전두환 저 대통령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그걸 이제 좀 풍자에서 땡전 뉴스라 했는데, 지금 KBS, MBC에 딱 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옵니까 매일? 대한민국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OECD 10등 국가예요.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뉴스 메이커는 대통령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보가 가장 많고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뉴스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지? 예? 차라리 문재인 정권 때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6.25 전사자 유해가 도착했는데 탁현민이 이자가 그 수송기를 성남 비행장에 하루 묵혀가지고 그 다음날 뭐 파사드 쏜다고 확 해가지고 마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지금 도착한 우리 국군 6.25 전쟁 희생자들을 막 조문하는 것처럼 이런 구라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짜 방송, 조작 방송. 그 조작 안 해요, 조작.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오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방송, 생방도 안 해. 유튜브로 뭐 좀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요새 그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는 생중계를 하면은 중계차 큰 게 필요했지만 요즘은 요만한 사이즈 들고 다니는 생중계할 수 있는 MNG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가서 방송하면 됩니다. 그 9시, 그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8시 반에 그 유해가 도착해가지고 9시 뉴스에 생중계를 물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안 물리잖아요. 왜? 하여간 윤석열 보기 싫다 이거지. KBS, MBC는 그동안 문재인 뭐 나오면 와, 조국 나오면 와, 송영길 나오면 와. 윤석열은 싫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확정 편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분리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팩트 보도를.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불이 났다, 뭐가 터졌다, 누가 왔다, 뭐라고 했다, 이 방송에 그렇게 힘드냐고. 거기다가 그냥 색깔 덧 입혀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관을 투영하려는 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방송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들은 정의로운 방송이란 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프리랜서 뭐 전쟁터 가서 뭐 지금 뭐 이스라엘 가자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지. 정의로운 방송이 어디 있어요? 팩트, 사실 보도만 하라 이거예요. 사실 보도만. 근데 사실 보도도 안 하잖아. 사실 보도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최근 며칠 전에 뭐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은 민주당 당대표의 그 위중교사 혐의인가요? 뭐 그거 사건이 분리돼 가지고 그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긴급으로 처리하면 633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빨리 하면 33해서 1년 안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근데 1심이 총선 전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방송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거죠. 기사를 안 써, 이 아이씨들이. 그럼 왜 기자하냐고. 기사를 안 쓰면.
북한 창원 간첩단 사건 그것도 KBS 마찬가지잖아요. 기사 쓴 기자가 없어요. 그게 왜 방송 안 했냐니까 기자가 발제를 안 했어. 발제를 안 하면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발제하라고. 아이템 내라고. 근데 그런 자들이 다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인사 발령을 해서 어디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그랬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근데 사실이 이런 어? 아까 말씀하신 그 5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50명 중에서 어제 인사 발령이 한 6, 7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 범용은 못 하시겠지만 있습니까? 있죠. 예. 아까 그 말씀한 뭐 보도국장은 뭐 공인이니까 성재호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수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발령이 나고 제가 쭉 보니까 이제 막 픽픽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야지. 그동안 그 좀 잘못한 거 좀 반성을 하시고 그 가서 좀 성찰을 해야지. 성찰을. 근데 이제 성찰로 안 끝납니다. 이제는 성찰로 안 끝납니다. 7년 전에 그 문재인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나온 대로 실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부 감사를 하든지 사법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방송법 위반 사실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